조사해서 정리해서 알려드려요. 조정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보를 조사하고 정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알룰로스입니다. 설탕 대체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스테비아, 에리스리톨, 알룰로스 등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알룰로스와 설탕과의 차이, 효능, 부작용과 1회 섭취량과 하루 총 섭취 제한량은 어느 정도인지 모두 살펴볼게요. 알룰로스는 백색, 무취, 낮은 흡수성, 물 용해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과당과 달리 우리 유전자는 알룰로스를 대사할 수 있는 효소를 암호화하지 않아 흡수된 양의 대부분이 거의 신장 배설로 완전하게 이루어져 0에 가까운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과학적 설명입니다. 자당과 비교해 약 70%의 단맛, 칼로리는 약 95%로 낮고 동물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에너지 축적량이 약 0.3%에 불과했다고 보고하며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에게 설탕 대체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룰로스 효능은 무엇일까요? 알룰로스는 최근 들어 건강 관련 이점이 있을지가 더 본격적으로 연구되고 있어 아직은 설탕보다 칼로리가 낮다 정도가 알룰로스의 효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진행된 연구들은 제2형 당뇨병과 비만, 복부지방 관련 연구들입니다. 그렇다면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에게 괜찮은 설탕 대체 식품일까요? 2020년 국내 연구진들이 동물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는 고지방 식단에서 비만을 예방하고 제2형 당뇨병 개선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하기도 했는데요. 2021년 미국과 일본 연구진들 보고에 따르면 알룰로스 효능으로 식후 포도당 및 인슐린 변동 감소를 나타냈지만 더 자세한 대규모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알룰로스가 체지방 감량에 좋을까요? 또 에리스리톨보다 뱃살도 덜 찌고 장 환경 개선에도 좋을까요? 고지방 식단을 처방받은 동물에게 알룰로스를 처방했는데요. 연구에서는 알룰로스를 섭취한 동물의 경우 장내 환경이 유익하게 변경되었고 고지방 식단으로 유발된 비만을 개선하는 것이 관찰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에리스리톨보다 뱃살에 덜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되기도 했는데요. 2018년 연구에서는 알룰로스 보충과 대조군을 비교한 연구에서 복부 CT 스캔으로 결과를 살펴보니 알룰로스를 섭취한 경우 대조군보다 체지방률과 피하지방 면적이 감소했다고 보고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100% 안전할까요? 알룰로스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국가도 있습니다. 알룰로스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한국, 미국, 일본 등인데요. 국내도 알룰로스 제품을 따로 판매하거나 식품 첨가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미국 FDA는 일반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인정하는 식품 성분으로 지정했지만 아직까지 유럽과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현재까지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 사용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부작용 그리고 하루 어느 정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한지 살펴볼게요. 다른 설탕 대체품과 마찬가지로 알룰로스 또한 과량 섭취는 위장관계 불편함을 경험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는데요. 다량으로 섭취할 경우 심한 오심, 복통, 두통, 식욕부진,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는 연구 보고가 있었습니다. 국내 연구진들이 진행한 연구에서는 알룰로스 1회, 즉 한 번 섭취할 때 체중 1kg당 0.4g, 주기적으로 섭취할 경우 하루 1회 이상 섭취할 경우 하루 최대 섭취할 수 있는 정도는 체중 1kg당 0.9g으로 체중이 60kg일 경우 알룰로스 1회 섭취량은 24g, 하루 최대 54g까지는 부작용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칼로리 제로 또는 무설탕이라고 너무 많이 섭취하시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영상은 무설탕, 제로 칼로리 다이어트 제품들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 인공감미료 관련 과학적 연구 보고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